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이제 폴란드로의 무기 수출을 앞두고 수출 금융 지원 여력에 제한이 생겼다는 소식 앞서 경제온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폴란드가 돌연 구매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관련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수출까지 이래저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연장 로켓 관련해서 수출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총 5조 원대에 달하는 우리나라 무기를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 없이 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폴란드 정부는 이제 2차 계약의 일환으로 폴란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 자주포 152문과 천무 72대를 구매하기로 하고 유럽계 글로벌 은행과 자금 마련에 관한 협의를 이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앞서 폴란드 정부는 작년 12월과 올해 4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천무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었는데 당시에 발표된 각 계약 규모는 이제 3조 2천억 원, 2조 2천억 원으로 합하면 5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하지만 이들 계약에는 올해 11월까지 양국 당국 그러니까 이 별도의 금융 계약이 체결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네네. 이후에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이어졌지만 앞서 이뤄진 이제 약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과 관련한 수출 금융 지원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이제 추가적인 폴란드 수출 금융 지원 여력에 제한이 생기면서 합의점 도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좀 알려졌어요. 네, 그랬었죠. 네, 네. 우리나라 정부와 이제 방산업계는 대안으로 우리나라 시중은행을 통한 민간 신디케이트 론도 제시를 했는데 폴란드 측은 조달 금리가 더 낮은 당국 간 차원의 이제 금융 계약을 강하게 희망을 했었습니다. 네. 앞서 이제 폴란드가 1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계약의 한 80% 가량인 이제 100억 달러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네. 이 방산 계약은 정부 간 계약 성격이 강하고 이 수출 규모도 커서 이 수출국에서 저리의 정책금융 보증 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관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이 조단위 네. 자금을 뭐 이제 상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이 나라 쪽에서도 유리한 건데 맞습니다. 이걸 직접 마련하겠다라는 건 그러니까 폴란드 쪽에서 뭔가 더 절박한 상황이어서 그런 거겠죠. 네, 이제 폴란드가 뭐 자체 자금 마련으로 이제 방향을 튼 데에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자국 안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 국방력 강화 일정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를 하면 자국이 서방과 러시아의 어떤 최전선이 될 것을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 최근 수년간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는 11월 이제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 폴란드가 느끼는 안보 위기감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또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외에는 가성비 높은 방산 제품을 이제 원하는 시간에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서 서로 이제 윈윈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번과 자체 자금 조달은 뭐 그렇다 치고 이번에 사들이는 거 말고도 이제 계약한 무기들이 더 있는데 이제 그렇죠. 이것들은 이제 자금 조달을 뭐 어떻게 한다라는 방침입니까? 국내 방산업계는 2022년 7월 폴란드와 초대형 무기 수출 관련 기본 계약을 이제 체결했었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그의 이제 앞에서 이야기드린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이 성사가 됐고 이후 이제 작년 12월부터는 2차 계약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 2차 계약, K9 자주포와 천무 계약 이외에 K2 전차 또 수출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K2 전차 1000대를 공급하기로 예정된 이제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1차 계약에서 우선적으로 180대를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서 820대 규모의 대규모 2차 계약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 측은 K2 전차 등 이제 나머지 2차 계약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금융 지원을 여전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이번에는 뭐 자체 자금으로 사들이겠다고 뭐 알려지긴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국가 차원의 금융 지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 관습법상으로도 관습으로도 저희 또 우리나라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과거 방산 수출이 뭐 건별로 뭐 수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뭐 10조, 20조 원에 달한다면서 수출 금융이 요구될 때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 뭐 자본 확충 외에도 민간 신디케이트론 확보라던가 이 정부의 금리 보전 제도 등 대규모 수주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산업계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여전. 이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그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섰는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이후에도 중국이 이 반도체 제조 공급망 허브로 기능하고 있어서 이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 재편, 공급망 재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미국을 제외한 반도체 강국 간 어떤 상호 의존도가 높아서 미국의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빠른 시일 내에는 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한상인은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이 반도체 강국 5곳의 상호 보완성 정도를 이제 중국의 수출입 결합도를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 수출입 결합도라는 것은 양국 간 무역 연계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가 1보다 크면은 양국의 무역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고 1보다 작으면 무역 보완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네. 2022년 기준 중국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수출 이제 결합도가 2.94로 나타났어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요. 네. 이 대만과의 시스템 반도체 수출 결합도 역시 1.52로 높았습니다. 수입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모두 한국, 그러니까 대만, 일본과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네. 그만큼 아직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미국과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결합도는 0.62, 수입 결합도는 0.88로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수준인데 그만큼 미국과 중국과 무역은 결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세게 나갈 수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어, 대한상인은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제조 공급망 허브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과 긴밀한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반도체가 완제품 수출도 많이 하고 네. 있지만 그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부품의 수출도 상당하다고요. 맞습니다. 국내 전자 광학기기 대중 수출 비중의 40%가 중간재고요. 28%는 중국에서 해외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네. 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수출이 중국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 여전히 편입돼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대한상인은 중국이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고 이 반도체 수요 시장으로서의 위상 역시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잘 관리해갈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미국이 이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한상인은 AI 등 첨단 반도체 기술 부문에서 미국의 이게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에 협력은 하되 범용 반도체 부문에서는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망 분리 등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대한상인은 미중 무역 갈등 이후에 이 반도체 부문 공급망 재편을 이제 국내 생태계 강화의 어떤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면서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력 공급 등 인프라를 확대해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생산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반도체 칩 설계 분야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이 좀 기회가 있는 만큼 국내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대한상인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우방국 중심의 어떤 공급망 구축 흐름은 계속될 것이며 범용 반도체까지 어떤 디커플링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첨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어떤 직접 환급 등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국 엔비디아 주가 4.1% 상승, 첫 140달러 선 돌파. 간밤 미국 증시 이야기도 살펴보면 이 엔비디아가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맞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역대 처음으로 140달러를 돌파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4.14% 오른 143.71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140달러를 넘은 게 역대 처음인데요. 지난 17일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도 이틀 만에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3조 5,250억 달러로 불어나면서 애플 시총일이 애플 3조 5,950억 달러를 바짝 추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정작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이 엔비디아 강세에 뭐 특별한 배경이 있었던 겁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 테슬라 등 어떤 주요 고객들의 이달 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근 4거래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게 엔비디아 최신 AI 칩의 주요 고객인 이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엔비디아 투자, 그러니까 AI 투자 확대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4분기 양산에 들어간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엘의 경우에는 1년치 공급량이 이미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이제 미국 투자은행인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 칩 수요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9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기존의 165달러보다 25달러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대만 TSMC의 3분기 호실적과 젠슨왕의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미쳤다 이런 발언 등 최근 업계 분위기가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이제 위탁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로 생산하는 TSMC는 지난 17일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새 칩이 미친 듯이 팔리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